오늘 이제 벌써 4회차를 맞이했는데 오늘도 어마어마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우리 두 분을 모셨는데 아마 이제 오늘 뉴페이스가 나오셔서 아마 더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양호 인포스닥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새로 나오신 우리 김강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둘이는요 네. 전직 직장이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 경력을 보니까 여기 요 H에 일치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H에서 이제 이 배출한 아주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대한민국까지는 모르겠는데 강남구는 제가 대표할 수 좀 있는. 많이 실수한 거 같네요. 우리 원장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강남. 글로벌을 대표하는 걸 강남.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 직은 비슷한데요. 예. 그 레벨은 엄청나게 차이나. 저는 뭐 그래도 굉장히 우리 실장님 주니어. 명성도 제가 예. 오늘 익히 듣고 와가지고 기대가 저기도 상당히 위원이요?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참 미치죠. 한참 뛰어다니던 시절에. 오늘 완전 털개 네. 벼슬에 걸려갖고 흙두름이 됐어. 오늘 해석을 해보세요.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네. 여기 들어올 수 있다니까. 아, 그래요? 또 필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 잡고 술을 마셔도 각 잡고 마셔야 그래서 돼요. 오늘 완전히 나는 오늘 버핀 영감이야. 그러세요? 오. 예. 왜 버핀 영감이냐면 젊음을 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내가 투자하겠다 했는데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젊어지진 않는 아주 버핀 영감이 됐습니다. 털기의 보세를 모른단 아, 말이야. 근데 오늘은 한 2주 전보다 더 젊어지셨는데요? 많이 젊으시죠. 아니, 네. 헉두루미가 되니까 오늘 확- 장수한다 그래갖고 헉두루미는. 네. 스타일도 아, 완전히 그러세요? 좋게 딱 만들어. 예, 너무 멋있으십니다. 예. 아 그래서 답을 얘기를 하시니까 털기의 보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털리면 개미고 버티면 세력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 옷과장에 일반코를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이번 주에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쌀장에서 미주댁이 잘 나가잖아. 네. 네? 나주댁이 참. 네. 미국장에서 나스닥이 잘 나가니까. 네. 그거를 쌀장에서 나주댁이 잘 나간다. 아, 그래요? 이렇게. 진짜. 그런 용어들을 몇 네. 개를 갖고 오셔야 아, 그런 겁니까? 네, 여기 이제 우리 대화에서 아. 빠지지가 않는데 막 이상한 얘기 막 나오고. 전 뭐 그런 용어 거의 몰라서요. 사실 저도 네. 저 매주 원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기록해 놓거든요. 네. 지난주에 그 엘방꿀이랑 오빠장이랑 몇 가지 기록해 놨는데 예. 오늘 또 신조어가 또 저는 뭐 나오시네요. 그런 신조어는 없는데 그냥 굳이 신조어 100개 얘기 안 해도 요 단어 한 단어로 끝나지 않을까. 저만 쓸 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상표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경제 방송계의 기축통화 최양호입니다. 회사가 이게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원장님 그 레벨이 지금 점점 더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이에요? 뭐 하여튼 지금 뭐 공견한테도 걸리고요. 뭐 많이 지금 걸려갖고 빨리 하여튼 이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이 합창이 끝나야 우리 장들이 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얘기들 많이 할 텐데 네. 네. 둘이 합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요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금요일날 CPI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미국 통화발표 동시만기인데 또 그 사이에 14, 15일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6월달 뭐 이미 공표된 대로 금리 인상 50bp랑 양적 긴축에 대한 저는 양적 긴축에 대한 금액도 상당히 궁금한데 네. 이 6월달 FOMC에 대한 시장 반응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 예측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이게요 이제 6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 이제 뭐 버냉키니 뭐 이런 사람들은 곤투만 했어요. 금리만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넷 옐런이 이거를 킥복싱으로 바꾼 거야. 양적 긴축하고 금리. 요번엔 여기에다가 완전히 유동성까지 흡입하는 지금 부분에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종 격투기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도 딱 적절 표현. 이종 격투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이종 격투기가 이제 딱 뭐 이 3회까지 가야 되는데 1라운드 TKO가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기간을 50bp로 지금 딱 정해놓은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충격은 좀 없지만 할 말들을 지금 너무나 지금 내부 구성원들이 다른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뭐 9월 달에 올리면 안 된다부터 해서 뭐 9월까지 뭐 50bp 지금 내년에 인하는 그래서 뭐 걱정이 돼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그날 나오는 결과보다 그날 의사록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그러니까 한 달 뒤가 되겠죠. 그래서 6월, 7월 올리고 이제 8월은 잭슨 올이니까 이제 넘어가고 네.
만약에 이제 50bp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뭐 2.25 금방 상단은 우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그 발판의 시초가 되는 게 6월이라서 6월에 대해서는 진짜 빅 스텝 50bp를 가지만 굉장히 조금 긴장되는 모습들 그리고 의사록이 나왔을 때 훨씬 더 파장이 클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오늘 볼 때는 이제 50bp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 반응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시장이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50bp 보면서 저는 이제 50bp는 어쨌든 이번 달 뭐 다음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양적 긴축은 우리가 이제 이번 달 6월 달부터 처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양적 긴축에 대한 시장 반응도 지금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양적 긴축 들어갈 때는 오히려 경기가 확장되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 혹은 양적 긴축 들어가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양론이 이제 팽팽한데 실장님 보실 때는 사실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보시고 있어요? 뭐 약간 뭐 똑같은 기준은 아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저금리로 도입했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이 돌이켜보면 2015년 12월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그리고 15년 12월에 인상하고 그리고 또 역시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렇죠. 2016년 12월에. 그리고 2017년에는 3번, 4번, 그렇죠, 나오죠. 2018년 4번, 9번 인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소위 말하는 긴축의 시대예요. 근데 이 긴축의 시대 그때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긴 텀을 두고 굉장히 완만하게 소위 베이비 스텝인 거죠. 아장아장.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베이비 스텝이라는 그 룰 자체를 무시하고 굉장한 빅 스텝을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양적 긴축까지 같이 가져가니까 긴축이 없이 금리라고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0.5%포인트가 아니라 0.75나 뭐 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그렇죠. 긴축적 행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는 베이비 스텝이 아닌 왜 빅 스텝이냐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CPI.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5년에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될 때 그 긴축의 시대랑 지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물가인 거죠.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딛고 일어났어. 회복됐어. 그러니까 우리 금리 정상화해야 돼. 이런 의미였던 거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 지금의 경제도 2021년부터 이제 경제 회복되네. 정상화해야 되네. 같은 기조였어요. 베이비 스텝이었던 거예요. 근데 2022년 들어서 이제 물가라는 것이 등장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원장님도 지금 인생 동안 물가 지표를 이렇게 긴장되게 지켜본 적 있으세요? 혹시? 6.25 전쟁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80년대 때 하고, 그때, 그러세요? 예, 그때, 네. 왜냐면 6.25 때, 네. 그때는 이제, 저 이제 기저귀 찰 때니까, 기저귀 값이 올라갔고, 그렇죠. 뭐 고생했죠. 근데 80년대 이제 유가들 올라올 때, 네. 그때 이제 대학교 이제 등록금, 알바해서 벌었어야 되는, 그때도 이제 그쵸. 힘들고, 뭐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옛날 역사를 말씀하실 만큼이나 그만큼 우리가 물가라는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물가라는 지표를 또 초미의 관심으로 두고 따라다니는 물가가 어떻게 발표될까 이걸 가지고 긴장되게 하는 그런 만큼 그렇죠. 지금 이런 긴축 행보는 물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이게 1990년도 세계화가 되면서 네. 뭐 중국에서 싸게 만들고 동남아에서 싸게 만드니까 전 세계가 사실 인플레이션 없이 지낸 게 지금 한 20, 30년 된 거예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그거 뭐 어디다 쓰는 물건이 이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계화가 끝나고 뭐 이제 뭐 공급망이 부서지고 이거 처음 봤거든. 네. 그러니까 더욱더 야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인데 사실 지금 우리 FOMC가 과거 이제 80년대 보면 항상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버슈팅을 꼭 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급진적으로 너무 올린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지금 금리를 인상한 후에 인하로 돌리는데 어느 정도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균. 지난번에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3개월. 네. 3개월이거든. 네. 그럼 오버슈팅 몰랐어요. 오버슈팅 한 거거든요. 요번에도 똑같지 뭐. 거기가 거긴데. 오버슈팅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그거 잡으려고 또 금리
하를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롬 파월 선생이 좀 잘해야 되는데 경제학을 안 배우신 분인데 경제를 잘해. 그죠? 사실 딱 말씀하신 그 네. 부분이 지난번 그 딱 금리 인상 때도 보면 2015년 12월달 인상했다가 정치가 굉장히 조정을 좀 받았다가 한 금리 인상에 한 3번, 4번쯤 가는 제 기억에는 한 4번쯤인가 그때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살짝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해주면서 그럼요.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반등을 했던 모습을 네. 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9월 달에 하느니 마느니 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요. 긴축을 멈추는 순간 무조건 지수는 반등을 했거든요. 10%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다리는 것 같아요, 다들. 저도 그런 뉘앙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축이 멈추면 주가 지수는 항상 반등을 했고 6월 달 의사록을 보면 그 좀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월가불가 좀 더 좋은 정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한잔 네. 하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이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 이게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싫어하는 정책이죠. 물론 은행은 좋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죠?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런 정책을 당하게 되면 더 뒤통수 맞는 기분도 더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를 계속 해주는 거죠. 이 예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렇죠. 가이던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발작이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쨌든 예고대로라면 빅스텝 행보를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빅스텝 행보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빅스텝 행보를 보일 때 다른 나라들이 같이 빅스텝을 하는 것과 혼자만 빅스텝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제예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빅스텝 행보가 다른 이유는 역시 또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물가 상승 압력이 한번 정확한 거예요. 이 8.5%라는 물가 상승률이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41년 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약 150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왜 그걸 깎아? 200만 뭐 어차피 똑같은데. 제가 200만. 원샷 하겠습니다. 200만 이 구독자분들 중에 아마도 그 중에 절반 가량은 내 생에 처음 만난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41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는 41년 안 사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거의 평생 동안 처음 만난 미국 물가인 거예요. 그런 물가 상승률이 발생했으니까 이걸 잡기 위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재밌게도 미국 경제는 나름 탄탄해요. 탄탄해요? 나름 탄탄해요. 예. 탄탄하니까 이 미국 FOMC 입장, 우리가 FOMC 위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경제는 그래도 뒷받침되니까 결국 경제 정책이 뭡니까? 통화 정책이 물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미국 놈의 물가는 미국 놈의 경제는 그냥 물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세게 가도 됩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더 세게 하셔도 더 세게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세게 하면은 여기 또- 또이 저걸 해요. 아. 편집을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편집된 걸로 알고. 그런데 근데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은 미국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뭐 한은은 4.5로 전망했는데 IMF로 비교를 해야 다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7.7이에요. 우리나라가 4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인 숫자도 높지만 미국에서의 7.7은 우리나라에서 7.7과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뭐 자가주거비도 없고 뭐 등등 뭐 따지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크니까 당연히 미국은 빅스텝 행보를 보이는 거고 우리는 빅스텝 할 수도 있다라고만 했을 뿐이지 빅스텝 행보를 보이기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근데 또 더더군다나 한 가지 더 물가 상승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는 이미 잡았어요. 경제. 고용을 비롯한 실물 경제는 잡았어요. 이제 한 마리만 잡으면 이게 물가인 거야. 그러니까 빅스텝 행보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아직 못 잡았어요.
근데 물가를 잡고자 금리를 빅스텝 해버리면 얘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통화 정책 국면이라는 그건 이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 신흥국 위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데킬라 효과라고 혹시 맞아요. 잘 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예견되는 22년 하반기라는 거죠. 지난 여름에 우리 포장마차에서 또 출장비를 주셔갖고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광수 실장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년대 인플레이션은 그냥 유가라는 거 딱 한 가지로 전 세계가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세미나에 나온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네. 지금은 미국하고 유럽의 인플레이션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요. 네. 미국은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요. 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싼 거 다 지네가 안 만드니까 다 그렇죠. 이제 네. 저 중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수출한 거 아니야? 그럼 다 오요. 근데 유럽은 식료품과 에너지 외에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세계가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스텝이 꼬인 거예요, 서로. 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가 공조해서 잘 넘겼잖아요. 네. 이게 공조가 안 되는 인플레이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게 근데 지금 뭐 FOMC 얘기하고 우리가 뭐 금리 얘기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오느냐 마느냐. 자, 또 내기를 해 이제. 온다 안 온다. 그럼 잠깐만 온다 안 온다 얘기하기 전에요. 네. 지금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 한 가지만 더 보탤게요. 한 가지만 보태고 그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되게 신기한 나라인데 일본 빼놓고 얘기하면 안주가 맞아요. 사라집니다. 우리 한잔 일본 하시고 얘기하면 일본 얘기를 시간이 먼저 못 해요. 예, 일본을 좀 씹어야 됩니다. 일본이요. 우리 잃어버린 40년. 그런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막 경기가 막 뭐 이런 거 이 계속 반복됐던 경제잖아요. 근데 일본 경제의 물가 상승률도 이번에 물가 상승 7년 만에 플러스 네, 7년 만에 최고치예요. 1%. 근데 그게 1%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려고 참 말씀 못 드렸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 입장에서 어쩌면 땡큐예요. 이런 건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착하죠. 거기는 디플레이션 지금,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살짝 나타났는데 그래봐야 그게 목표 그러면. 물가도 안 되는.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이 저혈압 환자거든. 혈압이 좀 올라주니까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박수 치고 착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거기다가 금리 인상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엔화 약세를 가야 되거든. 거기는. 그렇죠. 딱 인플레이션 해주니까 이제 땡큐는 거야. 장기국채 그러니까 금리를 이런 잡아놓으니까. 식으로 정말 세계 경제가 자기 저마다 처해 있는 입장이 완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닭고기 수출 금지하고 인도는 밀 수출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자국이 취한 그 경제가 달라요. 물가 상승 압력이 똑같이 작용하는 게 오일 쇼크가 아닌 거예요. 인플레이션 쇼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의 어떤 공식 이게 완전히 복잡한 다차방정식, 고차방정식화 됐기 때문에 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예. 사실 두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해야 될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네. 사실 다른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듣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 못하지. 언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니, 안주를 챙겨주시니까 제가 안 털 수가 없네요. 아니, 실장님이 오셔서 결국을 뭐냐면요. 네. 사실 이렇게 인플레가 아 이거 한 병 비워야겠는데요, 원장님? 네. 이거 빈속인데 한쪽을 좀 아니 드셔주세요. 성 PD가 꿀을 너무 많이 탔어. 네. 오늘. 이게요. 네. 사실 이제 인플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사실 경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네. 각 나라마다 이제 바로 뭐 사실 이제 지금은 공급에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각국에서 할 일도 없어요. 뭐 아니 수요가 어떻게 되면은 금리를 잡고 그러지만 아. 공급망이 깨져 놓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안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 중요한 말씀. 그래서 그렇죠. 6월 달에 이제 FOMC하고 의사록에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제가 그 묻고 싶은 것 중에서 이제 어쩌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 여기가 조정장이냐 아니면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에 다시 하락이 지속이냐 여부를 아마 그 부분을 판단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아까 제가 실장님 말씀하실 때 좀 딱 귀에 꽂혔던 부분이 네. 지금 나오는 수치가 사실은 대부분 몇십 년 만이라는 이 네, 수치. 네. 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2008년 그렇죠. 7월 이후 최고치니까.
여기 이제 그죠? 고용 지표도 뭐 60년 만에, 40년 만에. 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보는 수치들이 몇십 년. 저도 그래서 막 다른 방송에서 자료를 찾다 보면 뭐 40년 전에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 뭐 30%까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패닉에 빠지거든요. 네. 야, 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수치들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투자의 길을 잡아야 되나?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그냥 이게 아까 이제 위기 올 거냐 그거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일단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세계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 중에 가장 신뢰하는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OECD 경기 선행지수. 뭐 그건 SLI.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2020년 2분기, 1, 2분기에 세계 각국이 급격히 패였죠. 그리고 급격히 솟아 올라왔다가 20년 1, 2월 달 즈음에 이게 다시 돌아섰어요. 100 밑으로. 이게 경기 선행지수 역할이고 소위 이것은 우리의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주가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선행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빅스텝 행보 얘기는 계속 들었지만 빅스텝을 단행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아직도 낮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은 계속 버블이 꺼져나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는 게 자명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소비는 좋아요. 지금 그래도 소비 지출이 지금 0.7% 올랐어요. 소득도 0.5%. 그러니까 소득 오른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이 지금 미국 경제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침체냐 불황이냐 이제 어디로 가냐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는데 리세션하고 디프레션하고 차이는 아시죠? 아, 그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아, 드리면 제가요? 네. 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리세션은 옆집 아저씨가 해고되는 거야. 저 이렇게까지 디프레션은 네. 내가 해고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침체가 불황하고 뭐 공황하고 네, 이게 네, 다 네. 다른 게 네, 옆집 아저씨가 잘리면 그때는 침체고 네. 내가 잘리면 불황인 거야. 아, 나마저 잘리면. 네, 나마저 잘리면. 나마저 잘렸으면 이제 진짜. 그래서 네.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종국에는 결국 침체에서 벗어날 저력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 경제가.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하는 게 이제 물가가 이렇게 경기 침체에 이제 저걸 주니까 1번이 이제 정점을 찍었느냐 말았느냐 이거 갖고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점을 찍으면 옆집 아저씨가 잘리거든. 네. 근데 정점을 찍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되면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두려워해야 되고 등등의 이제 하는데 뭐 인플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기의 지금 사이클에 어디에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오늘 지금 40년 전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 방송을 잘 못하겠네. 제가 그냥 예. 한 가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 지금 그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그 지표가 지금 물가니까 네. 물가 지표를 해석하는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어디서 얘기해 드린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언론에서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물가 지표 잘못 판단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특정 정권을 이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정치색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 정부가 우리 고용 정책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만큼 냈습니다라고 실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문정부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전 모릅니다. 그 정부는 까먹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실업률 지표, 고용률 지표를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그렇지. 제시를 했냐면 양질의 일자리냐?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6, 7월까지의 실업률 지표,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고용률이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고용정책 잘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진짜 경알못이다. 이 실업률 지표, 고용률 지표를 전월과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원래 계절성이 있는 거고 이 실업률, 고용률만큼이나 계절성이 있는 지표가 거의 없을 만큼 매년 겨울이면 실업률 높아지고 매년 여름이면 낮아지고 이게 계속 레벨을 계속 가져가면서 오를까 떨어질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는 반드시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6월, 7월 이 실업률 지표를 지난 겨울과 비교하는 거 1, 2, 3월과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것인데 근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또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비교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라는 이 지표도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도 그래요. 그렇죠. 물가 지표도 전년 동월 대비 CPI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도 언론이 잘못 해석하는 게 8.5% 3월 달 그 상승률을 피크아웃하고 떨어졌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잘못된 판단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계속 전년 동월 대비 이만큼 상승했고 4월 달도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이만큼 상승했으니 계속 고물가 기조가 8%대에서 유지되는구나. 5 이상의 고물가가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데 피크아웃 찍고 8.5보다는 8.3으로 떨어졌어.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추세죠. 추세만 봐야 되고 숫자는 너무 그렇죠. 일단은 뭐 내려오는 부분. 그런 면에서 이제 예. 고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나 예. 아닌가. 그걸 가지고 우리 FOMC 위원들이 이런 소주 한잔 하면서 금리 빅스텝 해야 될까 여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니 워커겠지. 그 조니 워커 이거 아니고요. 예. 우리 금통위 위원들은 또 이걸로. 금통이 지금 자리 하나 났는데 그거 빨리 하나 나와. 근데 연봉이 너무 높아서 임모 의원이 지금 나가셨잖아요. 네. 연락이 안 오지. 그 연봉을 기부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럴까? 예, 그러면 연봉은 뭐 100% 저는 반도체 교육에다가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5천을 3억 5천에다 난 저거까지 다 하고 저기 2월 말에 나올 반도체 업무 추진비까지 다. 업무 추진비까지 다 쓰실 거예요. 오, 아, 그래. 그럼 5억을 쓰실 나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5억을 기부하시겠다. 5억 좀 반도체 모자르지. 교육에. 그럼 예. 5억 되려면 내야 돼. 정부의 그 반도체 지원 정책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시잖아요. 10년간 반도체. 네. 역시. 반도체 성 PD 다음번에 반도체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한 번이라도 중단을 하면은 주식시장 뛰어요. 그래서 예. 2회 때 나와서 제가 10월 19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날 약세장 끝나고 올라간다. 그건 10월 19일 날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달에는요 금리 못 올려요. 이건 바이든 보고 네 대통령직 내놓으세요랑 똑같거든. 그렇다면은 10월 19일 지금 내가 10월 19일 여기 공원을 해놨다니까. 네. 소고기 사실 소고기 전체 산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횡보장 진짜 사고 다발 구간을 지금 지나간 상태에서 10월 달에 가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이 한 번이라도 멈추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으니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그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도 분분해요. JP 모가는 이게 침체에 들어가는데 골드만삭스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딱 하나 믿을 곳은 우리 포착밖에 없다. 최근에 또 모건스테이 레포트 나가서 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던데 그 부분도 아무래도 원장님 얘기가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방송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원장님 말씀 계속 많이 들으면서 키차진- 그럼요. 때말 네. 그대로 하더라고. 네. 누구야 제이미 다이먼. 거기가 진짜 낙관론자거든요. 요새 먹구름이 오니 허리케인이 오니 조금 요새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CEO 분이 얘기하시는 거랑 그 모건스테이에 나오는 또 레포트는 또 내용이 많이 다르던데. 그 같은 날 나서 35살 먹은 연구원이 쓴 건데 거기는 또 올라가는 걸로 S&P 500 올라가는 걸로. 야, 직원 관리 좀 하셔야 되겠네. 그랬다가는 보통 우리 국내 웬만한 연구기관이면 진짜 날라가지. 진짜 날라갑니다. 네. 근데 아니면 또 제이먼 다이먼 한 번밖에 못 만났지만 얘가 아빠 찬스거든. 이제 학교 나온 다음에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하버드 경영대학 다니면서 보고서 쓴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주식회사 주식 관련된 회사에 다녔는데 괜찮아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 보고서를 듣고 웨일즈한테 갖다 준 거야. 잘 썼거든. 네. 이 아빠 찬스 아니야. 아빠 찬스로 된 사람이야 거기가.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옛날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좀 몇 년 전 한 주니어 시절에
기업의 노조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드렸는데 약간 고용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사인 거예요. 이 연구기관의 관계사인 거예요. 아유 잘못했네. 아유, 그래서 아니 이 사측 사회생활 잘못했네. 사측 입장에 이 코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 연구기관 누구 연구원이 사측 입장보다는 노측 입장에서 뭔가 표현을 했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혼났죠. 혼난 적 있습니다.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